예, 좀 전에 문제 잠깐 좀 얘기를 할게요. 이게 문제 오류든지 아니면 지금 제 뇌에 오류가 있든지 둘 중 하나인데, 지금 제가 암산으로 해봤을 때는 이게 CL이 돼도 문제가 없고 NA가 돼도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 제가 좀 따로 한번 좀 검토를 해본 다음에 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거 예를 들어 여기 니은이나 디귿을 하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니은이나 디귿은 NA를 놓든 CL을 놓든 어쨌든 니은 같은 경우 나가 중성으로 나오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전체 이온수가 그대로 유지가 될 방법이 여기서 HNO3가 추가가 됐잖아요. 그죠? 근데 H가 추가되고 NO3가 추가됐는데도 불구하고 총 이온 비율이 바뀌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HNO의 저 개수 늘어남을 전부 무시할 수 있는 조건이 중성이 되면서 이게 되는 거라 가지고 니은 같은 경우도 암산상으로 그냥 중성이 나오니까 틀리거든요. 그리고 디귿은 아까 맨 처음에 1분의 2인 것도 나왔어요. 그래서 다 괜찮은데 문제는 이 X이온의 종류가 지금 제가 암산하기로는 CL이어도 어차피 상수죠. NA여도 어차피 상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쪽을 해도 사실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만 좀 다시 한번 좀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 제가 검토하고서 다음번에 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한 번만 더 검토를 해볼게요. 근데 지금까지 한 거 그냥 그대로 쭉 진행을 하시면 니은 디귿은 그냥 나오실 거예요. 디귿은 벌써 나왔었고요. 근데 기억이 좀 거시기해서 이 기억 때문에 제가 좀 다시 한번 해보고서 좀 다음번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죄송한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나머지 질문 여기 문제수가 많죠. 네, 중앙아파트가. 그래서 다음번에 좀 추가로 좀 질문 받도록 하고요. 그 166의 산화환원 내용 조금만 하고서 좀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 이걸 전혀 안 한 상황이다 보니까 요것만 좀 하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뒤에 두 분들 지금 그 특강 어느 정도 풀었어요? 응? 조금? 조금밖에 못 풀어서? 네. 얼마나 풀었어? 왜 둘 다 조금이야? 2점짜리 다 풀었죠? 2점짜리 다 풀었어? 2점짜리 그때 저랑 다 풀었어? 알겠습니다. 그 산화환원 부분 혹시 너네들 내용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한 번만 더 이 부분 마무리하는 거 조금만 좀 들어보고 마무리 좀 할게요. 산화환원 같은 경우에 자, 왜 나오는지는 초반에 미리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물과 관련된 반응에 산염기가 흔해서 앞에까지 중화 반응까지 나왔던 거고요. 산화환원은 산소 원자랑 관련성이 있는데 공기 속에 산소 분자가 항상 산소 원자 공급하죠. 수증기들도 역시 산소 원자 공급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물과 공기 속 산소 분자에 항상 접근해 있고 있는 이상 산화환원도 굉장히 자주 발생되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산화환원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요게 고대 그리스에 내려진 정의로는 산소가 결합하거나 혹은 분해되는 반응으로 산화환원이라는 정의를 내렸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1학년 때 아시다시피 이것만으로는 이제 충분하지가 않다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적인 정의들이 더 붙게 된 겁니다. 일단 고대 그리스 정의로는요. 산소 결합하고 분해하는 걸 각각 산화환원이라고 하면 됐었는데 이걸로 이제 설명 불가능한 영역들이 나타난 게 이제 뭐냐 이런 것들입니다. NA와 CL이 만나 NaCl을 형성하는 조건이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개의 NA와 NaCl2 그리고 NaCl 두 개를 만드는데 여기에는 지금 산소 원자가 전혀 관여하고 있어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어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는 산화환원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판단할 거냐 해갖고 보니까 규칙성을 하나 발견했어요. 여러분 만약 나트륨이 있는데 나트륨이 염소랑 반응하는 게 아니라 산소랑 반응해서 NaO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거 확실하게 여러분 산화다 환원이다 아마 설명을 했었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의 공통점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공통점을 봐보자면 이 산소라는 놈하고 결합하는 상황이 항상 무슨 결합이더냐? 이온 결합이다 이거야.
그러면 그게 산소가 아니라 대상이 Cl, 염소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역시 무슨 결합에 해당인데요? 역시 이온성 결합에 해당이 되더라 이거야. 그래서 얘네들의 이온화 과정을 보니 나트륨은 산소랑 결합할 때에도 양이온이 되고 있고 염소랑 결합했어도 항상 양이온이 되고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공통점을 보니 바로 뭐냐? 이온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온화가 진행된다는 얘기는 누구의 이동이 생기고 있다? 전자 이동이 생긴다는 걸 관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산화환원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붙어지게 되는데 바로 전자를 분해하는 경우, 전자가 떨어져 나가는 경우, 그리고 반대로 전자를 결합하는 경우 각각을 산화환원이라고 해도 되겠다라는 게 추가가 됐는데 이때 시험 앞두고 있으신 분들 특히 까먹으시면 안 되는 게 이 전자의 분해와 전자의 결합에 대한 예시 조건이 두 가지씩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전자 분해는 당연히 원자에서 뭐가 되는 거 말할 수 있어요? 양이온되는 건 당연히 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맞죠? 근데 이거 보통 산화는 잘 얘기하는데 하나 더 있는 거를 빠뜨려 갖고 틀리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뭐냐면 음이온이었던 애가 뭐가 되는 거? 원자가 되는 거. 이것도 전자 분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여야 돼요? 산화이셔야 됩니다. 이것도 산화여야 됩니다. 이것도 산화여야 돼요. 그럼 전자 결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죠. 원자에서 뭐가 되는 거? 음이온 되는 거 당연히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반대로 양이온에서 뭐가 되는 것도 원자가 되는 것 역시 환원이다 라는 설명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게 보통 어디서 많이 사용이 되냐면요. 여러분 시험 문제 중에 1학년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문제가 항상 나왔어요. 황산구리 수용액 CuSO4 수용액이 있고 여기다가 Fe 철 같은 거 담궈놨을 때 이 철 표면에 구리 코팅되는 도금 실험 있잖아요. 요 실험 문제가 1학년 때도 나오셨었고 이번에도 반드시 포함이 될 건데 여기 안에서 철은 처음에 무슨 상태에서 시작해요? 철은 고체 상태이니까 얘는 처음에 원자 상태에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황산구리에 있는 요 구리 같은 경우는 물속에 녹아있다는 얘기는 사실 그냥 구리가 아니라 구리 양이온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구리 2+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반응하고 난다면 이 철 표면에 뭐가 달라붙게 돼요? 구리들이 달라붙게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구리가 달라붙었다는 얘기는 구리가 마지막에 뭐가 됐다는 얘기야? 그냥 원자가 되었다라는 것인데 그냥 원자가 됐어요로 땡칠 게 아니라 이겁니다. 양이온에서 원자가 되었으므로 이 반응은 양이온에서 원자가 되었으므로 전자가 결합한 무슨 반응에 해당이 됩니다? 환원 반응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고 이걸 보는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무조건 생각해 하셔야 되냐? 1학년 때 배우신 건데 산화 환원이란 건 어느 한쪽이 전자를 주고 어느 한쪽이 전자를 받아가는 반응입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받기만 한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누군가가 대신 전자를 보낸다. 산화가 반드시 동시에 누군가에겐 진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걸 뭐라 불렀었냐면 산화 환원 반응의 동시성이라고 불렀었고 그 동시성 개념은 지금 그리고 미래에도 계속 사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얘가 환원되는 것만 찾을 게 아니라 대신 누가 산화될 수 있는지를 반드시 같이 찾아야 되는데 그 대상이 여기서 누구밖에 없죠? 철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철은 마지막에 양이온이 되면서 끝이 돼가고 어느 쪽이 산화가 되었고 어느 쪽이 환원이 되었고를 찾을 줄 알아야 하며 더 나아가서 얘네들이 전자를 주고받는 게 동시성에 의한다라고 한다면 전자 주고받는 수도 일치를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철은 Fe2에서 Fe3+가 됐어요. 전자 몇 개를 보냈죠? 3개를 보냈죠. 그런데 구리는 2+에서 제로가 됐어요. 전자 받았어요. 몇 개 받아왔죠? 2개를 받아왔죠. 그럼 3개 주고 2개 받는다라는 게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됐다. 동시성에 의하자면 무조건 같은 수 주고받아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다 2라고 바꾸시면 틀립니다. 이건 바꾸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바꾸실 수 있는 건 뭐냐? 그러한 철과 구리가 1대1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3, 2 서로를 맞추려면 최소 공배수 6에 맞추면 되겠죠. 그렇다면 철은 사실 몇 마리가? 2마리가. 그리고 구리는 사실 몇 마리가? 3마리가 동시에 반응을 하여 얘네들은 2대3 비율로 위치를 바꾸게 됐다라는 거겠고 그래서 요거에서 반드시 묻는 보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얘네 둘의 이온수가 누가 더 많아지고 누가 더 줄어들고 특히
이 수용액, 이 물 속에 있는 이온의 총수가 증가했냐 감소했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지금 그림 기준으로 보자면 불이 3개 빠져나가고 철 이온 2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총 이온수는 증가야 감소야? 감소에 해당이 되며 이때 감소되는 비율 같은 걸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경우가 대다수에 해당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세 번째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시각적인 변화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변화인데 특히 이 구리 같은 애가 물에 녹아 있을 때 이온 상태일 땐 파란색을 띠죠.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에 고체가 돼서 달라붙으면 무슨 색을 떼요? 그러면 빨간색을 띠게 되죠. 그런데 이 구리를 산소, 공기 속에서 연소시켜서 산화시키게 되면 무슨 색이 돼요? 검정색이 되죠. 색이 3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특별한 일 없는 이상 색깔 물어볼 때 누가 꼭 나온다? 구리가 꼭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산화환원 정의가 여기까지이며 여기까지는 1학년 내용과 완벽하게 겹치는 부분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다음에 더 다음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전체적으로는 다음 시간대에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 전체적으로 여러분 숙제 드릴 것들을 그 중화반은 나머지 문제들 아마 고생하실 거예요. 고생하실 텐데 그거 한번 좀 풀어가지고 오시고요. 아까 그 한 문제 제가 좀 다시 한번 좀 봐볼게요. 이게 나트륨 명성 둘 다 될 것 같거든요. 아무리 봐도 그건 다시 봐볼게요.